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 74세 나이에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쥔 윤여정에 대해 조영남이 한망언입니다. 조영남은 그러면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 아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바람을 피우면서 윤여정을 배신했던 조영남은 윤여정의 수상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이 한 몫을 일에 대해서 씁쓸해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윤여정이 조영남이 뻔뻔하게 가했던 배신의 삶을 이겨내고 치열하게 연기하여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윤여정의 연기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정은 자신의 말처럼 50년 연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인물을 벗어나려 했었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윤여정은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할머니, 전형적인 엄마.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내 필생의 목적이에요. 혹자는 윤여정의 연기는 그녀의 삶에서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과거 조영남과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윤여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여정은 지난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1971년 영화 화녀로 스크린 데뷔,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 역할로 파격적인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천재 여배우라고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윤여정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가수 조영남이었습니다. 윤여정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재주가 없어서 재주가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조영남은 노래도 잘했고 재주도 많았습니다. 윤여정은 그런 조영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창 인기 절정이었던 1972년 윤여정은 조영남과 결혼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절친했던 김수현 작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김수현은 여정 씨는 맑은 눈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탁해서 싫다. 미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김수현을 비롯해 주변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여정은 이미 조영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1975년과 1982년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자유분방했고 절제력이 없었습니다. 조영남은 젊은 여자들을 찾아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영남은 외도하는 것도 모자라 윤여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결국 이런 스트레스로 윤여정은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예쁜 얼굴과 피부는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훗날 조영남은 자신의 책에서 연습바람 한 번, 본격바람 한 번, 딱 두 차례의 바람으로 잘 쌓아온 나의 가정과 평판이 깡그리 날아갔다고 뻔뻔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과 청초함 때문에 정녕 뇌진탕으로 쓰러지는 줄 알았던 여대생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조영남은 18살 연하인 여대생과 사적으로 만났는데 조영남의 운전기사가 이를 윤여정에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윤여정의 추궁에 조영남이 두 손을 들며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여대생을 계속 만났고 이에 다시 윤여정이 추궁하자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좀 봐줘라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빠 남편 노릇 다 할 테니까 사랑방 하나만 내달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살자는 어이없는 제안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1983년 윤여정은 조영남과 이혼했고 조영남은 여대생 백모 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조영남은 처와 자식들을 버렸고 윤여정은 신동아 아파트 전세값 5,500만 원만 받고 두 아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후에 국내에 돌아와 윤여정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영남이 거짓말로 이혼 사유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싶었다. 한마디로 내가 이혼당한 거다. 내 전 재산을 모두 줬다. 난 빈털털이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윤여정은 침묵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여정은 조영남을 따라 미국으로 가 쿠키 굽는 법을 배우며 생계를 위해 뛰어다녔는데 조영남과 이혼 이후 어린 두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시급 2.75달러 슈퍼마켓 캐셔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박함에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형 연기자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혼녀가 배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은 오로지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연기력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윤여정은 당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방송 복귀 후 주조연은 물론 단연까지 서슴지 않고 일에 매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쁘고 참한 천생 여자 같은 여자 이미지가 각광을 받던 시기라 윤여정은 시청자들에게 저 피부로 저 얼굴로 어떻게 배우를 하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여정은 모든 것을 걸고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윤여정은 극심한 생활고와 조영남으로 받은 배신과 상처, 사람에 대한 환멸이 괴롭혔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tik장애가 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tik장애가 온 이유가 애정 결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윤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홀로 돈을 벌어야 해서 생활형 연기 생활을 해야 했지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윤여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워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미국 ABC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둔다고 말하자 윤여정은 너 하고 싶은 거 해. 난 네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작은 패션 회사로 옮겨서 더욱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tik장애를 극복하고 뉴욕 대학을 나와서 음반사 유니버셜 산하의 힙합 레코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한 방송에 나와서 남다른 자신의 교육관을 말했는데 아들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여정은 늘 두 아들이 자신의 보배라면서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것도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영남은 아들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영남은 한때 예능에 나와 이경실이 이제라도 윤여정 선생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라고 하자 아마 걔가 날 안 받아줄 거다라며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윤여정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최고로 멋진 여자였다. 말 한마디면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과연 훌륭한 여자와 13년을 살았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결혼 전 윤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최우등생으로 민관식 교육부 장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전형적인 수재였다. 살짝 나탈리 우드를 닮은 윤여정은 매사에 철저하고 억척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윤여정은 실제로 배우들 사이에서도 대본 암기력이 뛰어나며 집중력이 좋고 영민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도 웅변이나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했지만 연기자가 되면서 중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33세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장녀였던 윤여정은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윤여정의 동생은 윤여정이 토지에 나오는 서희 같았다며 엄마가 굉장히 의지하는 딸이었고 동생들 눈에는 정말 커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윤여정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냈고 훗날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윤여정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극적인 스토리를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